매출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음식값도 아니고 재료비도 아닌 오직 배달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목 식당들이 배달앱 하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거기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실질 수수료율이 30%를 넘깁니다. 자영업자들은 이걸 상생요금제가 아니라 살생요금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골목 식당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YGN 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이용자 수는 2,236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 플랫폼인 땡겨요의 이용자는 153만 명에 불과합니다. 배달의 민족 혼자서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쿠팡이츠가 뒤를 쫓고 있지만 이 두 민간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공 플랫폼은 존재감조차 미미한 수준이라 자영업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곧 협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려도 약관을 바꿔도 광고비를 더 요구해도 자영업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 판매 경로 의존을 넘어서 수익과 기술과 운영과 계약 전반에서 자율성을 잃고 있다고요. 플랫폼에 종속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의 하청업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내세우는 상생요금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2%에서 최대 7.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는 9.7에서 9.8%로 사실상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10%도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전체 비용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에 건당 3,500원 수준의 배달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결제 수수료 3.3%가 또 추가됩니다. 각 수수료 항목마다 부가세 10%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실제 총 수수료율은 평균 30%에 달합니다. 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3,000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진짜 고통을 호소하는 건 광고비 문제입니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려면 광고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은 소비자가 클릭만 해도 비용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휴무일에 소비자가 클릭해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피자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정주는 배달의 민족에만 한 달 광고비로 105만 6천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요기요와 쿠팡이츠에도 동시에 광고비를 내고 있으니 총 광고비는 더 큽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2024년 들어 약관이 변경된 뒤 광고비가 전년도에 딱 2배로 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광고를 끊었더니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광고를 하면 남는 게 없고 광고를 안 하면 손님이 없는 그야말로 개미지옥에 빠진 겁니다. 이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가맹점 주협의회 김진우 공동회장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매출의 약 30%를 가맹점주로부터 수탈하고 있다고요. 상생요금제가 아니라 살생요금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외식업체 평균 매출에 대입하면 수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국내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은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60%가 배달앱 주문이라고 가정하면 1억 3,800만 원이 배달 매출입니다. 여기에 배민 배달 비중 65%를 적용하면 약 8,970만 원이 배민 배달 매출이 됩니다. 수수료 인상 전에는 약 2,22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인상 후에는 2,420만 원으로 늘어서 20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200만 원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건 순수하게 중개 수수료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배달비와 광고비와 결제 수수료와
두 가세까지 전부 합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매출의 3분의 1이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재료비가 50%인 프랜차이즈 가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료비 50%에 플랫폼 수수료 30%를 빼면 이미 80%가 나간 겁니다. 여기서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빼면 점주에게 남는 돈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일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배달 영업 자체를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배달 플랫폼이 앞으로도 수수료를 계속 올릴 거라는 전망을 듣고 가게 운영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시사저널이 만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가게 운영을 위해 평균 3천만에서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영난 속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은 이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장사를 하고 번 돈의 3분의 1을 플랫폼에 바치는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독과점입니다. 배달 시장에 경쟁이 충분하다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을 양분하면서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두 플랫폼의 수수료가 9.7에서 9.8%로 거의 동일하다는 것 자체가 담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공공 플랫폼 땡겨요가 있지만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어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플랫폼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5월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식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배달 주문이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문이 줄어드니까 플랫폼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콜이라는 월정액 88,000원짜리 상품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주문 금액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떼어가는 배민 배달의 비중을 80%로 늘렸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했던 정액형 상품을 축소하고 플랫폼에 유리한 정률형 상품을 밀어붙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구조 변경이 자영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앱의 사용자 화면에서 가게 배달이 노출되는 비중을 줄이고 배민 배달이 더 많이 보이게 바꿔버렸습니다.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배민 배달로 주문하게 되고 점주는 더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과거 정액형 수수료에서는 배달비 일부를 고객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률형 수수료로 바뀌면서 배달비 전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수익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가맹점이 배민 배달을 끊겠다고 하면 본사가 막습니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배달 플랫폼 사이에 끼어서 이중으로 종속됩니다. 수수료가 아무리 올라도 약근이 아무리 불리하게 바뀌어도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자유시장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주문 데이터와 소비 패턴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자기 가게에서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플랫폼에 의존해야 합니다.